미국의 노인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은퇴 준비 수단의 주식이 AT&T예요. 전화기 회사. 성장은 많이 못하지만 배당을 되게 잘 주는 회사로 유명하잖아요. 네. AT&T가. 네. 그럼 이런 주식들도 분기에 한 번씩 계속 배당을 주니까 생활비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놓고서. 상가 투자보자 낫겠네요.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투자를 할 때도요. 이런저런 다양한 지식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데있는 투자 잡박사전 알쓸투잡 미래에셋 이상원 전무와 함께합니다. 네, 이상원 전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목돈연구소에 늘 함께해 주셔서 또 빛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저도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호랑이 기운 많이 받으셔서 네. 새해에는 그 호랑이 기세처럼 돈을 좀 많이 버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상원 전무님이 띠가 양띠입니다. 양띠죠. 예. 아, 양띠입니다. 예. 양띠고 올해 뭐 또 목표가 있으시다면? 예, 저는 원래 계획을 안 세웁니다. 왜요? 세워도 오래 못 가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그냥 어렸을 때부터는 세우기보다는 네. 그때 주어진 상황에서 맞춰 살자. 그러면 예. 목표가 아니라도 희망? 아, 이거 하나 좀 하고 싶다. 예, 저는 이제 나이가 50대 중반이 예, 됐으니까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 뭐 예. 당연한 거지만 예. 두 번째는 내일 당장 회사에서 당신이 나가더라도 내가 살 수 있는 좀 경제력을 갖췄으면 좋겠다. 네. 제 나이대가 이제 그런 나이대니까요. 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이상원 전무님. 자,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오늘은 오늘도 중요한 얘기네요. 예. 네, 이게 주식의 실은 원천이기도 하고요. 그쵸. 주식의 존재 이유기도 한 바로 예. 그겁니다. 그렇죠? 예. 그 세계 최초의 그 주식회사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만들어진 1800년대에 그 동인도 회사. 동인도. 예. 그게 이제 우리 조선 숙종 때 하멜이 제주도에 표류하잖아요. 네. 그 하멜이 동인도 회사 직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동인도 회사의 처음에 주식을 세계 최초의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에요. 예. 이때 투자자들이 그 주식을 샀던 이유는 뭐였냐면 그 주식을 사고 팔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 주식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받으려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세계 최초의 상장된 주식에 투자한 이들의 투자 목적은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배당을 얻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거에도 관심 갖다 보니까 배당에 네. 대해서 상당히 덜 관심 가지시고 배당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때가 보통 보면 연말이에요. 뭐 신문에 항상 나오죠. 찬바람이 불면 배당주. 네.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도 배당주들이 그래서 수익률이 뭐 5에서 7% 정도 나오는 회사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이 배당락이 되어지고 올 연초에 보니까 이 배당금 지급 그 기준일이 끝나고 나서 봤더니 내가 받을 배당금보다 주가가 더 많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연말에 배당 투자하신 분들을 목적으로 배당주를 사셨던 분들은 지금 현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렇습니다. 오늘 뭐냐면 네. 그 배당 투자의 의미와 개인 투자자들한테 적합한 배당 투자 방법이 무엇일까? 그리고 왜 배당 투자가 장기적으로 그 연금과 같은 노후 자산에 투자할 때 유리한가? 이런 얘기 또 여러분들 복리적 성격 이런 것까지 함께 공유하려고 파악해 그럽니다. 보도록 예. 하고요. 말씀해 주셨지만 실은 주식의 시작은 배당이었습니다. 예. 유럽에서 인도 한번 갔다 오면은 진짜 예. 그 향료 막 이런 거 그쵸, 엄청 그쵸, 남잖아요. 그쵸. 예. 그때는 그것들을, 예를 들어서 예. 향신료 예. 때문에 사실은 그 무역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나라가 이제 인도네시아에 그 배 한번 띄었다 오면 지배를 했었는데 네. 그때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인도네시아에서만 나는 사향을 그 얻기 위해서 네. 그 이제 그 조미료죠. 조미료가 아니라 향신료를 얻기 위해서 그런 좀 나쁜 짓을 많이 했던 그러고 거죠. 또 비싸게 팔렸고 유럽 내에서 예. 그런 것들의 배당의 시작이었으나 예. 최근에는 배당보다는 매매 차익에도 관심이 예. 커졌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이다. 예. 오늘 그 얘기입니다. 예. 자, 배당 들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배당은 일종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호등과 같은 거예요.
기업이 이익이 나면 보통 3가지 내지 4가지 정도로 결정을 해야 돼요. 네. 내가 설비 투자를 할 거냐. 투자. 그다음에 그 산에 유보할 거냐. 쌓아두는 거죠. 적립금. 현금 쌓아두고 네, 미래에 네, 대비해서 네. 아니면 주주들을 위해서 배당금을 주거나 자사주를 매입할 거냐. 여기 자사주 매입 또 말씀드리겠지만 자사주 매입의 포인트는 자사주만 사선 안 돼요. 소각. 자사주 소각까지 네. 가야만 그게 진정한 주주 입장에서 좋은 건데 네. 우리나라 대다수 기업들은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이 거의 없어요. 일단 킴만 해두는 거죠. 예, 네. 흔히 말하는 킴만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왜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하냐면 그 말씀드린 것처럼 배당은 현금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이익이 안 나는 기업은 배당하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이익이 나야 돼요. 기업이. 그 이익이 난다는 것은 기업이 망할 가능성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년간 배당했다라는 건 10년간 이익이 계속 낮다는 낮다라는 거죠. 거죠. 네. 그리고 배당을 한다는 자체가 주주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오. 그렇죠? 네. 주주를 생각 안 하면은 그냥 산에 유보해두고 회사에 킵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주주를 우리가 우호적으로 대한다는 측면에서 배당금을 또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배당은 어찌 보게 되면 배당금을 꾸준히 잘 주는 회사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우리 신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회사가 20년간 매년 배당금을 조금씩 올려줬어. 네. 그럼 그런 기업이 되려면 어떤 기업이 돼야 되겠어요? 일단 돈 잘 벌어야 돼요. 네. 그리고 이익도 내야 돼요. 네. 그리고 주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그 이익이 생기면 더 늘어나면 그저 배당금을 더 줘야 되겠다. 이런 식의 의지를 가진 기업이 있고 20년 동안 배당금을 늘렸기 때문에 이 기업이 계속 이익이 났다는 전제를 하게 되면 이 회사의 부도 리스크는 없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구체적인 배당 성향, 배당 수익률, 배당 투자 뭐 이런 것들의 테크닉을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아닙니다. 예. 그 배당이라는 거의 의미를 찾아보는 예, 건데. 투자자 입장에서 네. 예. 배당 투자가 이래서 좋다 3가지. 예. 첫 번째,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내동 매매를 하지 않고 버틸 수 있다. 왜? 배당금이 들어오니까. 몇 프로 커버되니까. 커버되니까. 네, 만약에 네. 뭐 한 5% 받았다. 그럼 3년 동안 단순 계산으로 15% 내가 깨지더라도 네. 버티면 되지. 네. 3년에는 한 번은 오르겠지. 버틸 수 있다. 네. 두 번째로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다. 뭐가요? 왜냐하면 주가가? 아니면 회사가? 회사가죠. 왜냐하면 주로 배당을 주는 회사는 신생 회사들보다는 성숙기에 접어든 회사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성장 초기 회사들은 대박이거나 쪽박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숙기의 회사들은 안정적으로 배당을 주는 성숙기 회사들은 대박 쪽박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좋은 동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네요. 네. 네. 세 번째,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게 이겁니다. 가장 오늘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배당을 성장시켜내는 주식을 찾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매년 배당금을 올려주는 회사를 찾는 회사 것이 훨씬 좋다. 왜냐하면은 근데 이게 있나요? 장기적으로 계속 배당을 올려주는? 많지 않아요. 근데 그런 회사들을 찾아보면 있어요. 국내에도 제가 한 기업의 예를 하나 그 데이터 가지고 왔는데 네, 해주세요. 네. 한 코스닥 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4년 전에 배당금을 1,100원을 줬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배당 수익률은 그러니까 2.34%였죠. 예. 그 다음에는 1,200원을 주고 그 다음에는 1,300원을 주고 지난해 말에는 2,160원을 줬어요. 와. 예. 그러니까 4년간 보유하신 분들은 내가 처음에 살 때는 배당 수익률이 2%대였지만 지금은 4.6% 정도 돼요. 예. 주가도 당연히 올랐겠죠. 왜? 예. 매년 시가 배당은 떨어질 텐데 수익률은. 그렇죠. 예. 이게 바로 이제 배당 성장제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계속 시가 배당률은 매년 1년 단위로 보면 떨어져요. 주가가 오르니까. 오르니까. 예. 근데 이것을 뭐냐면 우리가 그 처음에 내가 산 가격을 가지고 예. 4년, 5년, 10년 보유한 가격으로 보게 되면 음. 배당 수익률은 매년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장기 투자를 하기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단타를 쳐서 아, 이번에 배당금 내가 7% 받고 빠져? 빠질래 네. 이런 것들은 단타 치셔야 되지만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좋은 기업을 장기간에 걸쳐서 좀 보유하겠다 그러면은 배당을 성장시켜 나가는 회사들을 사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전략이다. 이게 안정적이고 그리고 왜 이러냐면 이런 회사들은 주식을 갖고 장난칠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예. 이런 회사들도 있거든요. 자사주를 사요. 예. 그 다음에 주가가 오르면 팔아요. 다시 던져 물량을 또 출회해.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아요. 미국 같은 나라의 좀 주주 친화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자사주를 사면 소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미국의 그 역대 자사주 소각 그 규모가 지난해 사상 최고치였어요. 역사상.
그리고 이 주식 수량이 줄어드니까 내 지분율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자사주 같은 경우 소각을 해주게 되면 그래서 이런 배당 성장주를 찾아 나가는 게임을 하시는 것이 장기 투자자한테는 굉장히 좀 재미난 투자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예. 예. 배당 투자의 세 가지 좋은 점. 첫 번째, 버티는 게 가능하다. 예. 예. 배당 수익률만 따로 진짜 매해 5% 보장된다면 4년 버티면 25%인데 그렇죠. 주가 25% 빠져도 버티죠. 버티죠. 예. 예. 두 번째,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예. 왜냐하면 배당을 그만큼 준다는 회사는 이미 이제 노련한 거죠. 그렇죠. 예. 예. 하고 세 번째가 배당도 늘리는 예. 이런 배당 성장주를 찾는다면 예. 금상첨화다 이거야말로.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 할 수 있는 게 국내 주식만 보지 마시고 해외 주식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판을 넓히자. 예, 우리나라는 배당금을 주는 회사들이 거의 연간 배당이 많아요. 1년에 한 번. 그다음에 반기 배당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분기 배당도 뭐 삼성전자나 뭐 포스코 같은 이렇게 큰 회사들 빼놓고는 별로 분기 배당을 꾸준히 해주는 회사들이 없어요. 네. 근데 미국은 미국 주식 해보시는 분들이 미국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보면은 미국은 분기 배당이 기본이에요. 기본이. 네. 그러니까 뭐냐면 석 달 동안 현금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3개월에 한 번씩 내 통장에 달러로 찍히는 게 보이니까 그 재미가 쏠쏠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노후 준비 같은 거 하는 효과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캐시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의 노인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은퇴 준비 수단의 주식이 AT&T예요. 전화기 회사. 성장은 많이 못하지만 배당을 되게 잘 주는 회사로 유명하잖아요. 네. AT&T가. 네. 그럼 이런 주식들도 분기에 한 번씩 계속 배당을 주니까 상할비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사놓고서. 상가 투자보다 낫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만약에 한국 기업, 뭐 미국 기업, 그다음 미국의 리츠 같은 거 부동산 일종의 펀드인데 어떤 부동산 펀드 같은 경우는 매월 배당을 해요. 월 배당. 우리나라의 현재 리츠 중에는 월 배당하는 상품이 아직 없어요. 근데 가능하잖아요, 리치는. 왜냐하면 그쵸. 호텔 뭐 그쵸. 방 수익률이나 이런 거 월세를 매달 계산이 될 받으니까. 텐데. 예, 계산을 받아요. 예. 그래서 이런 뭐 리츠와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을 이용해서 매월 배당금이 나오게 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우리 재무설계사의 예. 전문가분들이 한번 해도 그래서 되겠는데요? 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또 이런 거 가지고? 유튜브나 이런 데도 네. 이런 거 자기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어떤 분들의 포트폴리오를 보면 전 탐복을 해요. 야, 저 그냥 베껴도 되겠다 우리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미국 주식, 한국 주식 몇 개를 배당을 자진해서 가지고 포트폴리오 배당만으로. 네, 그래서 네. 매월 얼마씩 해서 이분들의 전략은 뭐냐면 배당금을 매년 늘려가는 걸 목표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를 올라가서 파는 게 목표로 삼는 게 아니라. 오피스텔 논리네요. 그쵸. 네, 그렇죠. 이거 자산 차익이 아니라 가격 네. 차익이 아니라 그 수익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접근한 거고. 근데 이게 외국 거 고르기 어렵잖아요. 전문성이 있으면. 근데 아이고 국내도 이거 네. 이거 귀찮고 어렵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내가 못지않은 분들이 근데 많을 텐데. 국내에 배당 성장주 ETF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뭐 여러 가지 들여다봤는데 좋아요. 근데 저는 더 추천하고 싶은 거는 미국에 네. 배당 귀족 ETF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배당 귀족주라는 건 뭐냐면 네. 귀족이에요, 귀족. 네. 그러니까 배당을 주는 주식 중에 귀족에 속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뭐 남작, 백작 네. 이런 건데 25년간 매년 배당금을 늘려 나온 회사들이에요. 25년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배당금을 늘려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회사가 23년째 배당금을 줄이면 탈락을 시켜버려요. 그 ETF 종목 편입해서 제외? 네, 제외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25년 이상 배당금을 계속 늘리는 회사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25년 이상 배당금을 매년 늘려가는 회사는 어떤 회사겠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도 아는 뭐 존슨앤존슨 같은 네. 세계적인 네. 생활용품 회사죠. 프락터앤갬블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걔는 없나? P&G도 네. 써요. 그러니까 이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세계 기업 중에서 세계 최고의 신용 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안정적인 기업들이 매년 분기 배당해주고 매년 배당금을 늘려주면 이게 굉장히 지루해 보이지만 네. 세월이 흘러가면 이 배당금의 재투자 효과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쏠쏠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또 배당 킹이라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50년 이상 배당금을 증액한 회사들은 배당왕이라고 그래요. 그 ETF도 있나요? 배당왕 ETF는 이 종목 수가 많지 않아서 네. 미국처럼 그렇게 발달한 나라도 배당 킹 ETF는 이렇게 찾아보면 종목 수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배당 귀족 ETF는 종목 수도 적당히 되고 그다음에 그 기업들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 이 회사들은 다 오래된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 장기적으로 그 꾸준히 배당을 지급할 가능성이 또 높고 뭐 예를 들면 근데 우리나라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이런 배당 성장주 ETF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과 합쳐서 못 그렇죠. 그렇게 만들 수는 네. 있죠. 근데 그건 아직까지 뭐 회사들이 없어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 배당주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 배당주는 주로 금융주에 많이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배당주에서 가장 많이 주는 게 은행주들이에요. 그렇죠. 증권은행. 예. 근데 우리나라 은행주들 자체가 일종의 규제 산업이잖아요, 상당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속적인 배당금 증액을 정부 정책에 의해서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에도 뭐 정부가 요즘 뭐 이렇게 어려운데 주주들한테 배당금을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은행들은 못해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이 내가 연금이나 이런 데를 이용하신다 그러면 미국의 배당 규제 ETF 같은 것들은 그 업종도 다양하고 네. 이미 검증이 돼 있는 수익 모델이고 그다음에 한 지난 200년간의 그 뭐 이게 과거가 물론 미래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그 S&P 500의 배당 귀족들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변동성도 상대적으로 낮고 꾸준히 우상향을 해요. 물론 이게 테슬라나 애플처럼 대박이 나진 않아요. 근데 연금과 같은 자산에 꾸준히 투자하시기에 상당히 좋은 것이고 좀 소심한 투자자들을 위한 친구가 될 수 있는 ETF 상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언젠가부터 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 배당의 그 비중이 좀 많이 축소되고 있어요. 많이 축소되고 있어요. 그 배당 수익률 몇 프로보다는 그게 하루에도 넘는 건데. 예, 그러나 이게 또 우리나라가 지배구조에 대해서 비판을 요즘 많이 하잖아요. ESG 그래서 환경, 지배구조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기업들을 평가하는데 우리나라가 현재 이제 뭐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상장되어 있고 지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중 상장인 거거든요. 사실. 주가 이석이죠, 그게 큰 틀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지주회사가 너무 가치가 너무 싼데 그럼 지주회사의 주주들이 얻을 수 있는 보상은 무엇일까? 사실 배당 정도밖에 없어요. 현재로서는 이 저평가 등을 해소하는데 그래서 이 주식 시장이 저는 이 배당이라든가 자사주 정책 이런 것만 기업들이 조금 신경 써서 지배구조만 개선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3,000포인트대에서 코스피 5,000 가나요? 이렇게 저는 한 4,000은 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배구조 문제만 기업들이 신경을 쓰고 정부가 앞으로도 지금도 이렇게 그 소액 주주들보다는 대주주들이 유리한 구조잖아요. 너무나 유리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대통령 후보 두 분 다 소액 주주 앞으로 강화하겠다 이런 방침이 좀 진행이 된다면 좀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뭐 배당 투자 같은 것들도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고 그럼 장기 보유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래에셋 이상건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